거머리 같은 게 이제 그만 끝내. 어차피 죽을 거 조용히 가라고. 저 여기 아직 살아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밤 윤정은 뇌출혈로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추운 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4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윤정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의식이 없는 아내를 매정하게 버린 남편은 왜 아내를 살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저녁 9시 도안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장에서 담배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났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정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짧은 대답만 하고 도안은 바로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에서 쌓아 물소리가 났어요. 나는 정장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동전, 명함, 주차권. 그런데 안주머니에서 뭔가 사각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11월 7일 오후 2시 체크인, 5시 체크아웃, 대실 사용료 5만 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수증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 아래 또 뭔가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즉석 사진기로 찍은 듯한 포토프린트였죠. 도안이 젊은 여자와 밀착해서 찍은 사진. 여자는 도안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도안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광택이 형광등 빛을 반사했습니다. 끈적한 지문 자국이 사진 표면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딱 꺼버렸죠. 그리고 사진과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도안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어요. 뭐야, TV 왜 껐어? 나는 테이블 위를 가리켰습니다. 도안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아, 이건 회사 사람이야. 회사 사람이요? 응, 신입사원. 도안이 사진을 집으려 했지만 내가 먼저 탁 손으로 눌렀습니다. 회사 사람이랑 모텔을 왜 가요? 그게 회식 후에 쉬려고. 둘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도안이 갑자기 내 손등을 툭 쳐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유리컵이 넘어지면서 쨍하고 금이 갔어요. 금간 컵에서 물이 또르르 흘러나왔습니다. 왜 이래? 의심병도 정도가 있지. 도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증거잖아요. 증거? 사진 한 장이 뭐가 증거야? 그럼 이 영수증은요? 오후 2시에 체크인했네요. 회사는 안 갔어요? 도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야? 결혼한 사람이 할 소리예요? 나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죠. 그래, 맞아. 만났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 알았어? 40년 살았으면 됐지. 지겹지도 않냐? 도안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옥 같은 40년이었어.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죠. 그럼 이혼해요. 이혼? 그래, 좋아. 하자. 도안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혼하자며? 손대. 도안이 내 손목을 확 비틀었습니다.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죠. 윤정은 복도로 밀려나갔습니다.
문이 쾅 열리면서 찬바람이 들이쳤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들어야 해요. 내가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도안이 어깨로 나를 쿵 밀쳤어요. 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에 충격이 왔죠. 엘리베이터 문이 딩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빨간 층수 표시등이 내려갔습니다. 15층, 14층, 13층. 숫자가 줄어들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죠. 다영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다영이? 걔가 날 애비라 생각하긴 해?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도안이 차로 향했습니다. 나는 따라가며 차 키를 빼앗으려 했죠. 술 마셨잖아요. 운전하면 안 돼요. 상관 마. 도안이 내 손목을 꽉 잡고 비틀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어요. 그 순간 균형을 잃고 조수석 문에 쿵 부딪혔습니다.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죠. 아! 나는 어깨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안은 아무 말 없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부릉 지하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잔소리 질렸어. 이제 그만 보자. 도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찰칵 메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도안은 대답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죠. 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사로를 올라가는 동안 엔진 소리가 더 커졌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죠. 도안의 얼굴에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비쳤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 해. 이렇게는 더 못 살아. 하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80km, 90km, 100km. 속도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천천히 가요. 위험해요. 내 말은 무시됐습니다. 도로는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죠.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노란 불빛이 줄지어 있는 긴 터널이었어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자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가 터널 벽에 부딪혀 울렸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쨍하고 깨질 듯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터널의 노란 불빛이 두 개로 보였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어요. 나는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메스꺼움이 올라왔어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죠. 멈춰요. 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혀가 무거워졌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도안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였어요. 앞에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휴게소 1km. 도안이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딱딱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죠.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 나는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이었죠. 도안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 도안이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휴게소의 밝은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편의점 간판, 화장실 표시, 자판기의 네온 사인이 어지럽게 빛났죠. 도안은 나를 끌고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CCTV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벤치였어요. 여기 앉아. 도안이 나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차가운 금속 벤치의 감촉이 허벅지로 전해졌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안이 내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을 모두 빼냈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도안은 대답 없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죠. 도안.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도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버려지는구나. 나는 지금 버려지고 있어.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쾅 들렸습니다. 엔진 시동 거는 소리,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드르륵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정적이 왔습니다. 휴게소의 소음은 계속됐지만 내 주변은 조용했어요. 트럭들의 공회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릴 때마다 딩동 소리가 났죠. 커피 자판기에서는 치익 스팀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벤치에 누웠습니다.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살아야 해. 다영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휴게소의 네온 사인이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불빛이 번갈아 깜빡였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차가 떠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의식이 깜빡깜빡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휴게소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멀어졌어요. 트럭 엔진의 드르륵 소리, 에어브레이크의 취익 소리, 화물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눈을 뜨니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글자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번갈아 깜빡였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왼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어요. 오른손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죠. 벤치에 차가운 금속이 등에 닿아 있었습니다. 11월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코끝이 시려웠습니다. 도환.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마비된 것처럼 둔했어요. 젊은 커플이 지나갔습니다. 여자가 남자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저기 누가 누워 있어. 술 취한 사람인가 봐. 그냥 가자. 그들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졌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드르륵 났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게 여기서도 보였습니다. 커피 향이 바람에 실려왔죠. 청소 아주머니가 물걸레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찰싹찰싹 바닥을 닦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무데나 누워.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도 그냥 지나갔죠.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쏴 소리가 났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졸졸 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메스꺼움이 올라왔죠. 하지만 토할 힘도 없었어요. 핸드백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도 비어 있었어요. 휴대폰도 지갑도 신분증도 없었죠. 계획적이었구나. 도안이 왜 내 물건을 모두 가져갔는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못하게, 신원을 밝히지 못하게. 편의점 문이 딩동 열렸습니다. 김밥 냄새가 났어요. 따뜻한 음식 냄새에 배가 꼬르륵 울렸지만 살 돈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갔어요. 화물차 기사가 담배를 피우며 지나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죠.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휴게소가 조금씩 한산해졌죠.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이 밤에 웬 사람이.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장화를 신고 있었죠. 아주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가까이 왔습니다. 김치 냄새와 된장 냄새가 났어요. 시골 장터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였죠. 아이고, 얼굴이 새하얗네. 이거 큰일이구만. 할머니가 윤정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말을 못하는구나. 중풍인가? 나는 눈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아주머니가 점퍼를 벗어 내게 덮어줬습니다. 낡은 점퍼였지만 체온이 남아있어 따뜻했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병원에 가야 해.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구형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삐리릭 버튼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세요? 119죠?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도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예, 여자분이고요. 60대쯤 되어 보여요. 말을 못하고 왼쪽을 못 움직여요. 중풍 같아요. 아주머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예,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금방 올 거야.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이었어요. 이 새벽에 왜 여기 혼자 있었을까? 가족은 어디 있고? 할머니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용삐용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번쩍번쩍 휴게소를 비췄죠.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환자분이세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구급대원이 내게 다가왔어요. 손전등으로 눈을 비췄습니다. 의식 있으세요? 제 말 들리면 눈 깜빡여 보세요.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좌측 마비가 있네요. 뇌졸중 의심됩니다. 빨리 옮겨야겠어요. 구급대원들이 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몸이 훅 들려 올라갔어요. 보호자 되세요? 구급대원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신분증이나 소지품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구급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덜컹 바퀴가 문턱을 넘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쉬익쉬익 산소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죠. 차가운 산소가 코로 들어왔어요. 비릿한 고무 냄새가 났습니다. 혈압계가 찍찍 조여들었습니다. 팔이 압박되는 느낌이 왔죠. 혈압 180에 110. 높네요. 병원까지 20분 걸립니다. 빨리 가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삐용삐용 울렸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도감에 약간 어지러웠죠. 구급대원이 계속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깨어 계세요. 자면 안 돼요. 나는 눈을 뜨고 있으려 애썼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직 소리가 났어요. 해신병원 뇌졸중 의심 환자 이송 중. 도착 예정 10분. 알겠습니다. 응급실 준비하겠습니다. 의료 용어들이 오갔습니다. CT, MRI, TPA.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심각한 것 같았어요. 살 수 있을까? 처음으로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다영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딸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구급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응급실 도착. 문이 쾅 열렸습니다. 밝은 형광등 빛이 쏟아졌어요.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발견 시간 새벽 3시, 좌측 마비, 언어장애 있습니다. 들것이 덜컹덜컹 움직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CT실로 바로 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소리, 바퀴 구르는 소리, 의료진의 발소리가 뒤섞였어요. CT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기계 위로 옮겨졌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계가 윙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형 기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살아야 해. 다영이를 위해서라도. 그 생각만 했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죠.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셨어요.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적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연고 환자로 접수하겠습니다. 무연고.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버려진 사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 꼭 살아서 다영이를 만나야 해. 약물이 퍼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였어요. 그리고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가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졌어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몰랐죠. 비, 비, 비.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갈았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투명한 약물을 멍하니 봤어요.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혀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눈 깜빡여 보세요. 겨우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의식은 있으시네요. 곧 나아질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천장에 하얀 페인트 자국을 봤어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죠. 그 금을 따라가다 보면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들이 스쳤어요. 다영이가 5살 때였습니다. 빨간 우산을 들고 웃던 날이었죠. 엄마, 비 와요. 우산 같이 써요.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영아.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영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였어요. 교복을 입고 활짝 웃던 모습. 엄마, 나 고등학생 돼요. 그때 다영이 손을 잡았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미안해, 다영아.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이 어두워졌죠. 복도에서 간호사들 발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옆 병상의 할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도 아팠습니다. 머리가 욱신욱신 쑤셨어요. 왼쪽 몸은 여전히 감각이 없었죠. 이대로 죽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른 채 죽는 게 무서웠어요. 새벽이 되자 복도가 조금 시끄러워졌습니다.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 뛰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실려왔겠지. 문득 나를 발견해준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김치 냄새 나던 투박한 손, 따뜻한 점퍼를 덮어주던 그 손길.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인턴들을 여럿 데리고 있었죠. 무연고 환자 60대 여성, 뇌경색으로 좌측 마비와 실어증이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회복 가능성은요? 인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 회복은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는 또 혼자가 됐어요. 재활 치료라. 누가 돈을 낼까요? 무연고 환자인 나를 누가 돌봐줄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 깨어나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휴게소에서 나를 발견한 그 할머니였어요. 정만순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병원에 어떻게 계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만순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안에서 초코우유와 귤이 보였죠. 말은 못해도 들을 수는 있죠?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행이네요. 혼자 계신 것 같아서 가끔 들를게요. 만순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네요. 이렇게 해봐요. 만순이 내 오른손을 잡고 주물렀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었어요. 10년을 모셨죠. 그래서 좀 알아요. 만순의 손길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연락할 사람은?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울지 마요. 다 나을 거예요. 만순이 휴지로 내 눈물을 닦아줬어요. 내가 보호자 서명을 해놨어요. 치료받을 수 있게요.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살 일만 생각해요. 응? 만순이 초코우유 빨대를 내 입에 대줬습니다. 조금씩 마셔봐요. 달콤한 초코우유가 입안으로 들어왔어요.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맛있죠? 만순이 웃었습니다. 나도 웃고 싶었지만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요. 만순이 귤을 까서 한 조각 내 입에 넣어줬습니다.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다. 음식 맛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순이 일어났어요. 나는 장사하러 가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만순이 나가고 나는 천장을 봤습니다. 살아야 해. 꼭 살아야 해.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왔습니다. 운동 좀 해볼까요? 간호사가 내 왼팔을 들어 올렸어요. 축 늘어진 팔이 힘없이 떨어졌죠. 매일 조금씩 하면 나아져요. 간호사가 내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폈다 했습니다. 감각은 없었지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오른손은 움직일 수 있죠? 나는 오른손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요. 오른손 운동부터 시작해요. 간호사가 고무공을 줬어요. 이거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처음엔 힘이 없어서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오른손으로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운동했어요. 다영아, 엄마가 꼭 나을게. 꼭 너를 다시 만날게. 그 생각만 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잠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다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다영이가 나를 찾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영이가 점점 멀어졌어요. 엄마. 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영아, 다영아.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살 수 있을 거야. 꼭 살아서 다영이를 만날 거야. 오른손에 고무공을 다시 쥐었습니다. 재활의 첫걸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을 못했지만 오른손은 조금씩 힘이 돌아왔어요. 만순이 준비해온 죽을 보여줬어요. 호박죽이에요. 수술하고 나면 이게 좋대요. 따뜻한 죽 냄새가 났습니다. 만순이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먹어요. 부드러운 죽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함이 가슴까지 퍼졌어요. 살았구나. 내가 살았어.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있을 때였어요.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붕대 감긴 머리, 부은 얼굴, 갈라진 입술.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살아야 해. 다영이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부터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왔어요. 젊은 남자였죠. 힘 좀 줘보세요. 힘을 주려 했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물리치료사가 내 팔을 구부렸다 폈다 했어요. 하루에 100번씩 이렇게 운동해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언어치료사도 왔어요. 아, 소리 내보세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혀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거울을 보며 혀 운동을 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였어요. 일주일 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작은 소리가 났어요. 내 목소리였습니다. 잘했어요. 치료사가 박수를 쳤어요. 만순도 기뻐했습니다. 곧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도안이 나타났습니다. 죽었어야 했는데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왜 살아있어? 무서웠습니다. 식은땀이 났죠.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어요. 도안이 나를 찾으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점심때 만순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만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는데 퇴원하면 거기서 지내요. 놀라서 만순을 봤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 돌봐줘야 해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집은 시골이라 공기도 좋아요. 회복하기 좋을 거예요. 만순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처럼 지내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였어요. 살 수 있겠다. 정말 살 수 있겠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왼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발가락도 꿈틀거렸죠. 아, 흐. 소리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한 단어를 말했어요. 고, 마, 습, 니, 다. 만순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말을 했어. 말을 했어. 나도 울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만수는 70이 넘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온 분이었죠.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연고 환자분,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대요. 가족이 찾고 있다고. 도안이 신고했나? 두려웠습니다. 딸이래요. 정다영 씨라고. 딸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영이가 날 찾고 있었구나. 1시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영이었어요. 수척해진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
다영이 내 얼굴을 만지며 울었어요. 아, 더듬거리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어디 있었어? 다영이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죽었다고. 계곡에 떨어져서. 역시 그랬구나. 도안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경찰이 무연고 환자 기록 조회하다가 발견했대. 치과 기록이랑 대조해보니 엄마가 맞다고. 다영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만순이 설명해줬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기억도 없었어요. 아빠가 한 거죠? 다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엄마를 버린 거죠? 다영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실종되고 나서 아빠가 보험금 타려고 했어. 나는 엄마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영이 또 울었어요.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부터 다영이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호사예요. 엄마는 제가 돌볼게요. 다영이 만순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그동안 엄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퇴원 후 만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영도 함께였어요. 휴직을 낸 상태였죠. 엄마, 이제부터 내가 옆에 있을게. 다영이 재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하루 3번 운동, 언어 치료, 작업 치료까지. 전문가다운 체계적인 계획이었어요. 매일 아침 다영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 둘.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엄마, 잘하고 있어. 다영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다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한의원에 가보자. 한의원? 동네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대. 중풍 치료 잘한다고. 현수한 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한의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의 한의사였어요. 차분한 인상이었죠. 중풍 후유증이시군요. 현수가 맥을 짚어봤습니다. 기혈순환이 많이 막혀 있네요. 침 치료와 한약이 필요합니다. 침이요? 무서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현수가 웃었어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하실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침을 맞으니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오세요. 꾸준히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영이 인사했어요. 제가 간호사라서 집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요. 아, 간호사시구나. 그럼 더 좋겠네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현수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영이 말했습니다. 좋은 한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 그래, 친절하더라. 한 달 후 다영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뭐라도 해보자. 뭐를? 반찬 가게 어때? 엄마 요리 잘하잖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하면 돼. 다영의 적극적인 성격이 나를 움직였어요. 만순도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울게. 셋이서 시장을 둘러봤어요. 여기 자리가 낫네요. 작은 가게였지만 깨끗했습니다. 월세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다영이 즉시 계약했어요. 제 저축으로 시작할게요. 다영아, 내 돈을 엄마 거나 내 거나 똑같아. 가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들국화 어때요? 만순이 제안했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창밖에 들국화 보며 희망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들국화, 좋아. 간판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했어요. 다영이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냉장고는 여기, 조리대는 저기. 영업신고는 다영 이름으로 했어요.
엄마는 아직 법적으로 실종 상태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시작하기로 했죠. 개업 준비를 하면서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엄마 손이 많이 좋아졌어. 다영이 기뻐했습니다. 개업 첫날 김치전을 부쳤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첫 손님이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김치전 하나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포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듬거리지만 인사할 수 있었어요. 침 치료 받으러 간 날 현수가 물었습니다. 가게 개업하셨다면서요? 네, 작은 반찬 가게예요. 다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인가요? 시장 안에 있어요. 들국화 반찬이라고. 아, 가까운 데네요. 한번 들러봐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로 현수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원장님. 다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방차도 파시나요? 아니요, 반찬만. 제가 한방차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중풍 환자분들께 좋은 차예요. 현수가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오미자차. 이런 것들이 좋아요. 와, 감사해요. 다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수는 그 후로도 자주 들렀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점심 반찬 사러요. 혼자 살아서. 한의사님도 혼자 사세요? 다영이 물었어요. 네, 아직.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가게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들국화 반찬 맛있다더라. 입소문이 났어요. 한방차도 판대요. 한의사가 알려준 레시피라고. 건강을 생각하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다영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제가 아는 좋은 한정식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 네, 좋아요. 다영의 볼이 빨개졌습니다. 나와 만수는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좋은 인연이 되길. 그날 밤 다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한테 이혼 소송해야 해. 그래. 무서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할게. 다영이 든든했습니다. 현수도 힘을 보탰어요. 제가 의료 소견서 작성해 드릴게요. 중풍 원인이 스트레스와 충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말요? 감사해요. 다영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다영이를 다시 만났다. 6개월 만에.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좋은 사람도 만난 것 같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다영이가 있으니까.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였습니다. 들국화처럼 작지만 강한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영과 만순, 그리고 나. 셋이서 힘을 합쳤죠. 엄마, 오늘은 시래기 많이 만들자. 어제 다 팔렸어. 다영이 재료를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시래기가 인기야. 내 말이 이제는 거의 정상이었어요. 현수의 침 치료 덕분이었죠. 한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일주일에 2번 한의원에 갈 때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네,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혀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쓰기만 했던 한약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어느 날 경로당 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들국화 반찬이지? 네, 어서 오세요. 도시락 납품 가능해? 다영이 눈을 빛냈어요. 도시락이요? 경로당 어르신들 점심.
하루 30개 정도. 큰 기회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만순이 대답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시락 하나에 6,000원, 하루 18만 원이었죠. 내일부터 가능해? 네.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밥 3솥을 했습니다. 반찬은 5가지. 김치, 나물, 조림, 전, 국. 엄마, 내가 포장할게. 다영이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깔끔하게 담아야 해. 11시에 경로당에 배달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어르신들이 좋아했어요. 집밥 같아. 정성이 느껴져.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경로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도시락 부탁해요. 이제 하루 60개를 만들게 됐죠. 바빠졌네. 만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랬어요. 바쁜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약선 요리를 해보는 건 어때요? 약선 요리요? 한약재를 넣은 건강 반찬이요. 제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현수는 정성껏 설명했어요. 당기는 혈액순환에 좋고 환기는 기력 회복에 좋아요. 어렵지 않을까요? 다영이 걱정했지만 현수가 격려했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첫 번째 약선 요리는 황기 삼계탕 재료였어요. 황기, 대추, 밤, 인삼을 포장해서 팔았죠. 집에서 닭만 넣고 끓이면 돼요. 설명서도 함께 넣었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이거 먹고 기운이 났어. 한의사가 만든 레시피라니 믿음이 가. 현수 덕분에 가게가 더 특별해졌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김치전 100개, 시래기 볶음 50팩, 각종 나물과 조림. 엄마, 좌판 준비됐어. 다영이 천막을 쳤어요. 들국화 반찬, 약선 요리. 목소리를 높여 홍보했습니다. 한의사가 만든 레시피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TV에서 봤어. 약선이 좋다던데. 이거 진짜 한의사가 만든 거야? 네, 현수한 의원 원장님이 직접 만드신 레시피예요. 다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매출이 80만 원을 넘었어요. 대박이야. 만순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현수가 가게에 들렀어요. 오늘 장날 매출 어땠어요? 80만 원 넘었어요. 다영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약선 요리가 인기였어요. 다행이네요. 현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건강이 먼저예요. 침 치료 시간 꼭 지키세요. 다영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 두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한 달 후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어요. 중풍 환자가 운영하는 약선 반찬 가게라고 들었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사진은 안 돼요. 다영이 막았어요. 엄마가 아직 그럼 가게만 찍을게요. 기자는 이해해줬습니다. 인터뷰는 다영이 대신했어요.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기했어요. 한의사님 도움도 받았다고요? 네, 현수한 의원 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사가 나간 후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신문 보고 왔어요. 대단하시네요. 격려의 말들이 힘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다영과 현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다영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잘 됐구나. 만순이 먼저 축하했어요. 정말 잘 됐어. 나도 기뻤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현수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다영이를 아껴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다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 뭐? 아빠 일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소송과 실종 무효 소송,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래요. 그래야겠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아빠가 알게 되면 괜찮아. 이제는 맞설 수 있어. 다영이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다 함께 있잖아요. 현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의료 기록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순도 힘을 보탰어요. 나도 증인이 되어줄게. 든든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았다. 다영이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제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 도안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나에겐 가족이 있으니까.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도시락을 만들고 반찬을 팔고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곧 시작될 법정 싸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들국화처럼 강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법원에 서류 접수한대. 다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정미순 사장님 계세요? 낯선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정미순이요? 다영이 의아해했어요. 아,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데요. 우리 동네 이야기 출연 요청 드리려고요. 저희 엄마는. 다영이 거절하려는데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엄마,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이라면 가명으로도 되죠? 네, 물론입니다. 정미순 만순의 이름과 비슷하게 해서 빌려 쓰기로 했어요. 녹음날 라디오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정미순 사장님, 중풍을 이겨내고 가게를 운영하신다고요? 네, 쓰러진 지 8개월 됐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가족들 덕분이에요. 딸과 은인, 그리고 좋은 한의사 선생님. 진행자가 감동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편지가 쏟아졌어요. 정미순 사장님,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중풍 환자인데 희망이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택배 상자가 쌓였어요. 이게 다 뭐야? 만순도 놀랐습니다. 손수 만든 선물들이었어요. 수세미, 행주, 양말, 머플러. 전국에서 보낸 거예요. 다영이 우체국 소인을 확인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보답하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기부를 하자. 기부요? 다영이 물었어요. 재활병원에.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생각이야. 현수도 찬성했습니다. 제가 아는 재활병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많죠. 다음 날 재활병원을 찾아갔어요. 매달 50만 원씩 후원하고 싶어요. 원장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저도 도움받았으니까요. 이제 돌려드리고 싶어요. 후원 약정서를 작성했어요.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주세요. 재활기구 구입과 치료비 지원에 쓰겠습니다. 뿌듯했어요. 받은 것을 되돌리는 기쁨이 컸습니다. 며칠 후
재활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순 사장님, 요리 교실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요리 교실이요? 환자들 작업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다영이 격려했습니다. 엄마 해봐. 경험 나누는 거잖아. 첫 수업날 휠체어를 탄 환자 10명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환자였어요. 내 말에 환자들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왼쪽 마비에 말도 못했죠. 희망의 눈빛들이 보였어요. 오늘은 달걀말이를 만들어 볼게요. 한 손으로 하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그른 모서리를 이용하면 와, 신기해요. 환자들이 따라했어요. 서툴지만 모두 완성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어요. 맛있어요. 다 함께 먹으며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살 희망이 생겼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엄마, 방송국에서 또 연락 왔어. 또, 이번엔 TV예요.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싶대. TV는 얼굴이 나오잖아. 걱정됐습니다. 도안이 알게 될까봐.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도 가능하대. 고민 끝에 승낙했어요. 촬영날 제작진이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일하시면 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하루를 담았어요. 도시락 만들기, 손님 응대, 재활병원 수업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PD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인터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버려졌을 때요. 휴게소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방송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떨렸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방송 전날 현수가 말했어요. 내일 다 같이 모여서 봐요. 좋아. 다영이 찬성했습니다. 방송 당일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만순의 집에 모였습니다. TV를 켜고 긴장하며 기다렸죠. 시작한다. 화면에 우리 가게가 나왔어요. 들국화 반찬. 간판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렀어요. 중풍으로 쓰러진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여인. 그녀의 특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30분 동안 우리 이야기가 전파를 탔어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받은 것을 되돌리며 사는 삶. 그것이 제 행복입니다. 내 마지막 멘트였어요. 방송이 끝나자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택배 주문 가능한가요? 다영이 당황했어요.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다음 날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TV 보고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매출이 5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직원을 구해야겠어. 만순이 말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일자리 있나요? 40대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사고로 죽고 중학생 딸 둘을 키워야 해요. 사연이 딱했습니다. 일 힘든데 괜찮겠어요? 네, 뭐든 할 수 있어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울며 절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게 식구가 늘었습니다. 한 달 후 통장을 확인했어요. 세상에, 잔고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 우리 성공한 거야. 다영이 껴안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첫 재판이에요. 준비되셨죠? 네. 드디어 도안과 마주할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다시 만나는구나. 무서웠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영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 혼자 아니야. 현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의료 증언이 필요하면. 만순도 힘을 보탰어요. 나도 증인으로 설 거야. 든든했습니다. 이제는 맞설 수 있어. 혼자가 아니니까.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가족이 있으니까.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많이 변한 내 모습이 낯설었죠. 엄마, 준비됐어? 다영이 물었습니다. 응. 법원으로 가는 차 안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오늘은 첫 변론이에요. 서도한 씨도 출석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도안이 보였어요.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오세연.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도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정. 도안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숙.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변호사가 나섰어요. 피고 서도안은 원고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기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휴게소 CCTV와 119신고 기록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어요. 도안이 나를 벤치에 눕히고 가는 모습이 선명했죠. 피고 측 변호인, 반박하십시오. 도안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분증과 소지품을 모두 가져갔죠. 부부싸움 중 감정적으로 억울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는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까? 네. 나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발견했어요. 따지자 폭력을 썼고 차에 태워 휴게소에 버렸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까? 뇌경색 증세가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휴정 후 복도에서 도안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살아있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실망했어? 다영이 막아섰어요. 엄마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넌 누구야? 당신 딸이야. 날 버린 아빠. 도안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한윤정 씨죠? 누구세요? 보험회사 SIU 팀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할까요? 특별조사팀.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부서였죠. 무슨 일이죠? 서도한 씨가 사고 3개월 전에 생명보험을 증액했어요. 15억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죠. 보험금을 받았나요? 아직입니다. 조사 중이라서. SIU 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계곡 실족사로 신고했더군요. 시신은 떠내려갔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살인 미수도 될 수 있고요. 다영이 분노했어요. 그 인간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날 오후 한의원으로 갔어요. 현수가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요. 침 놓아드릴게요. 긴장 푸세요. 침을 맞으며 눈물이 났어요. 15억이래요. 내 목숨값이. 그런 생각 마세요. 어머니는 그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에요. 현수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저녁 가게로 돌아왔어요. 만순이 된장찌개를 끓여놨더군요. 많이 힘들었지? 밥 먹어. 고마워요. 내일은 내가 증인으로 설 거야. 정말요? 그럼. 내가 발견했잖아.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도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합의하자. 뭐? 이혼해줄게. 대신 보험권은 없던 일로 해. 장난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서로 조용히 끝내자. 싫어. 뭐? 당신이 한 짓을 다 밝힐 거야. 후회할 거야. 협박이야? 도안이 전화를 끊었어요. 불안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에 악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들국화 반찬 사장의 진실. 남편 재산 뺏으려고 거짓말하는 여자. 도안이 퍼뜨린 거였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다. 사기꾼이었구나. 가게 전화가 울렸어요. 환불해주세요. 사기꾼한테 산 거 먹기 싫어요. 하루 만에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다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명예훼손이야. 고소하자. 그래. 하지만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가게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오늘 매출 10,000원. 직원도 불안해했어요. 사장님, 저 계속 다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수가 왔어요. 여론은 금방 바뀔 거예요. 그럴까요?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현수가 내 손을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날 밤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TV PD였어요. 저희가 취재해봤는데 서도한 씨 말이 다 거짓이에요. 정말요? 증거도 확보했어요. 방송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실명으로 인터뷰해 주세요. 모자이크 없이.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할게요. 다영이 놀랐어요. 엄마, 정말? 이제 숨지 않을 거야.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방송 촬영을 했어요. 저는 한윤정입니다. 더 이상 정미순이 아니에요.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어요. 죽이려 했죠.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CCTV, 병원 기록, 보험 증액 서류.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 말했어요. 강해져야 했으니까.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습니다. 내일 밤 방송됩니다. 반전이 있을 거예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진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 한윤정으로 살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안은 더 큰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윤정 사장님, 응원합니다. 우리가 속을 뻔했네요.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변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법원에서. 무슨 일이에요? 서도한 씨가 실종 선고 신청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사망 간주 판결이 났대요. 뭐라고요? 어제 보험금 15억이 지급됐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실종 신고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우리가 늦었어요. 다영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환수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막막했습니다. 도안은 이미 돈을 받았고 우리는 싸워야 했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엄마 아빠가 해외로 도피했대. 뭐? 오세연이랑 같이 15억 들고. 다영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SNS에 오세연이 올린 사진이 있었죠. 해외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때 현수가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네. 이건 범죄예요. 국제 수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온적이었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CCTV도 있고 증언도 있잖아요. 정황 증거뿐이에요. 살인이 아니라 유기라서 답답했습니다. 가게 매출도 다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만순이 걱정했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니까 직원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애들 학교에서 뭐라고 해서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다영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빠가 실종 신고하는 걸 막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다영은 자책했습니다. 나 때문에 현수 씨도 피해볼까봐. 결혼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사기꾼의 딸이라고. 한의원에도 소문났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까지 피해를 보다니. 다음 날 현수가 찾아왔어요. 다영 씨가 결혼 안 한다고 하던데요. 현수 씨한테 피해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다영 씨를 사랑해요.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네. 오히려 제가 더 지켜드리고 싶어요. 다영이 현수를 껴안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적어도 이 사랑은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있었어요. 도안은 불출석이었습니다. 해외에 있으니까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불출석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나섰어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로 고발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하나씩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출석할 때까지 연기합니다. 또 연기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무력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SIU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조사 중이에요. 보험금 환수 가능합니다. 정말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어요. 엄마,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 다영이 울먹였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가 쓸쓸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재활병원 환자들이었어요. 선생님, 휠체어를 탄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뭐요? 청원서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라고. 환자들이 서명을 모아왔더군요. 한윤정 씨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00명이 넘는 서명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준 게 더 많아요. 따뜻한 마음들이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적 60분에서 취재하고 싶대요. 추적 60분이요? 서도한 씨를 국제 추적하겠답니다. 대형 시사 프로그램이었죠. 하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촬영팀이 왔습니다. 저희가 서도한 씨 위치를 파악했어요. 정말요? 필리핀에 있더군요. 직접 가서 취재할 겁니다. 프로듀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일주일 후 제작진이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런데 이틀 후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서도한 씨가 한국으로 돌아온대요. 뭐라고요?
방송 취재 온다는 소식 듣고 도망치다가 오세연이 돈 들고 튀었답니다. 뭐?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오세연이 15억을 다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도안은 빈털터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죠. 자업자득이네. 만순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도안이 돌아왔다는 건 이제 법정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다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제 정말 끝내자.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온다고 했죠. 우리의 새벽도 곧 올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에 썼어요. 도안이 돌아왔다. 오세연에게 배신당하고 빈손으로. 이제 진실을 밝힐 때다. 정의는 늦어도 온다. 내일은 새로운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엔 도안이 출석할 거예요.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재판 전날 아침 SIU 팀장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식 조사 통지서를 들고 있었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윤정 씨, 이제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빨간 도장이 찍힌 공문서였죠. 증액 시점이 사건 3개월 전, 톨게이트 기록, 휴게소 CCTV, 주유소 영수증, 119 신고, 로그. 모든 게 한 선으로 이어집니다. 손가락으로 시간 순서대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오후 1시 45분 톨게이트 통과, 2시 10분 휴게소 도착, 3시 20분 119 신고. 시간이 칼처럼 정확했어요. 지급된 보험금도 사후조사로 환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다영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도한 씨가 이미 대부분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세연 씨가 가져간 돈은 해외에 있고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참새들이 짹짹 우는 소리만 들렸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휴게소 그날 밤의 기억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해 주세요. 나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네온사인의 번쩍임, 금속 벤치의 차가움, 자판기에서 나는 치익스팀 소리, 커피 향과 경유 냄새가 뒤섞인 공기. 벤치가 등 아래쪽 허리 부분에 닿는 부분이 유독 차가웠어요. 나사 머리 같은 게 튀어나와 있었죠. 그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팀장이 수첩에 빠르게 적었어요. 그날 저녁 만순의 집에서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전기장판의 따뜻한 열기가 발바닥으로 전해왔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이제 기억 비공개 전략을 버려야 해요. 다영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엄마가 정면 돌파해야 해. 휴게소 밤에 모든 걸 말하는 거야. 만순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숨기면 오히려 의심받아. 2번 버려지지 않으려면 먼저 나서야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좋아. 다 말할게. 편의점 문 딩동 소리가 멀었다 가까웠다 했던 것도, 청소 아주머니 걸레질 소리가 찰싹찰싹 났던 것도. 현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뇌경색 전조 증상과 일치합니다. 제가 의료 소견서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은 무거운 공기였죠. 법정에 들어서니 도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세연에게 배신당한 후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 서도안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도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SIU 조사 보고서입니다. 서류 넘기는 사락사락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기했으며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도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직접적 증거가 그때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판사가 나를 보았어요. 피해자 한윤정 씨,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증언대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휴게소 벤치의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손바닥에 걸렸어요. 편의점 자동문 센서 삐빅 소리가 불규칙하게 났죠. 가까이 있는데도 멀게 들렸습니다. 뇌경색 증상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백을 뒤져 신분증, 카드, 현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가 신원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떠났죠.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도안이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랬냐고요?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15억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험 증액 녹취록입니다. 피고의 목소리가 확인됐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15억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수익자는 제가. 딸깍 녹음이 멈췄습니다. 판사가 도안을 보았어요. 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도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세연이 시킨 대로. 오세연 씨가 공범이란 말입니까? 네.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둘이서.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휴정우, 복도에서 SIU 팀장이 다가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오세연도 국제 수배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화환이 놓여 있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재활병원 환자 1동.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시청자 모임.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응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다영이 내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이제 거의 끝이야. 조금만 더 힘내. 하지만 아직 한 고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새벽 5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국제전화 번호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윤정 씨죠? 인터폴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세연을 체포했습니다. 태국 방콕 공항에서요.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영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오세연이. 잡혔대.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 만의 소식이었죠. 사흘 후 오세연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수십 대 몰려 있었어요. 오세연은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명품 옷은 다 사라지고 초라한 운동복 차림이었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청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검사를 만났어요.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세연 씨 계좌를 추적한 결과 14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4억이요? 네, 1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태국 은행에 예치해뒀더군요. 아마 더 큰 투자를 준비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태국 정부와 협조해서 동결 조치했습니다.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오세연 휴대폰에서 증거 확보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도안과 주고받은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8월 15일 증액 완료. 이제 시작이야. 11월 6일 마이너스 내일 계곡으로 데려가. 물살 센 곳으로. 11월 7일 마이너스 계획 변경. 휴게소가 더 안전할 듯. 명백한 살인 공모의 증거였죠. 계속 있습니다. 검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세연이 도안과 함께 보험 설계사를 만나는 CCTV 화면이었죠. 8월 10일 보험사 상담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죠. 더 놀라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윤정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구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그날 밤 도안이 나를 휴게소로 데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멈춰, 멈춰요. 영상 속 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정지를 요구했는데도 도안은 계속 운전했죠.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나왔습니다. 휴게소에서 도안이 오세연과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응, 지금 휴게소야. 그래, 알았어. 내일 보자.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SIU 팀장이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병원 무연고 환자 기록과 휴게소 119 신고 로그를 대조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치과 엑스레이 기록으로 신원을 확인했죠. 한윤정 씨가 맞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톨게이트 기록을 보면 도안 씨 차량이 오후 9시 40분에 진입, 11시 20분에 다시 통과했습니다. 휴게소에서 한윤정 씨를 버리고 돌아간 시간과 일치합니다. 주유소 영수증도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새벽 1시에 주유했죠. 세차장 CCTV입니다. 도안 씨가 다음 날 새벽 6시에 차를 세차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세탁소 기록도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 정장과 차량 시트 커버를 맡겼죠. 특급 세탁으로요. 증거인멸을 시도한 겁니다. 다음 날 도안과 오세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에 법정에 들어왔어요. 나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날 밤 휴게소 벤치에 차가운 금속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딩동 열릴 때마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 자판기 스팀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으니까요. 남편은 제 핸드백에서 신분증, 카드, 현금, 휴대폰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떠났죠. 다영이 흐느꼈어요. 만약 정만순 씨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오세연의 재판에서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오세연은 도안과 공모하여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증거입니다. 오세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도안의 재판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아내를 계획적으로 유기했으며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도안이 항변했어요. 오세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이틀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어요. 재활병원 환자들, 가게 손님들, 방송 관계자들이 모두 왔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서도안에게 살인미수, 유기,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피고 오세연에게는 공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지급된 15억 원은 보험회사가 전액 환수하도록 명령합니다. 오세연 씨의 해외 계좌에 있는 14억과
도한 씨 재산 압류로 충당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윤정 씨의 생명보험은 정당한 계약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추가로 서도한 명의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한윤정 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SIU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연 씨 계좌의 14억과 도한 씨 재산으로 보험금을 회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정 씨의 보험은 그대로 유효하니 걱정 마세요. 정당한 계약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강남 아파트 명의 이전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시가 30억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30억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만순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고생했어. 다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이제 강남 아파트 주인이야. 현수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촛불을 끄는 순간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세영과 도한이 감옥에 갔다. 30년과 18년. 그들이 나올 때쯤이면 나는 90이 넘는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환수해 갔다. 오세연의 계좌에 있던 14억과 도한의 재산으로 충당됐다. 대신 내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받게 됐다. 20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적지 않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다. 한윤정으로서의 삶.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제 진짜 끝이다. 아니, 진짜 시작이다. 선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 아파트 명의 이전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권리증을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윤정.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되셨네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영과 함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도한과 오세연이 살던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죠. 엄마,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 팔 거야. 왜? 이렇게 좋은 집인데. 여기엔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 다영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일주일 후 부동산을 통해 매물로 내놨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만에 계약이 됐어요. 32억에 팔렸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만순이 물었어요. 일부는 재활센터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는 우리 사업 확장에 쓸 거예요. 사업 확장이요? 네, 들국화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현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중풍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쉼터예요. 재활 치료도 받고 서로 위로도 나누는 곳. 멋진 생각이에요. 다영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도한이 면회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안 만나도 돼, 엄마. 다영이 걱정했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만날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면회실에서 마주한 도한은 초췌했어요.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줬네. 도한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뭔데?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죽을 뻔했어. 하지만 살아남았지. 그리고 깨달았어. 뭘?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사는 거라는 걸.
도안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세연은 날 배신했어. 돈 다 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혔지. 알아. 자업자득이야. 미안해. 뜻밖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사과는 필요 없어. 우린 이제 남이니까. 면회실을 나오며 홀가분했습니다. 진짜 끝이었어요. 한 달 후 들국화 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3층 건물을 임대해 1층은 식당, 2층은 재활치료실, 3층은 상담실로 꾸몄어요. 이곳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그 가족도, 혼자가 된 사람도요. 개소식 인사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첫 손님은 병원에서 만났던 휠체어 청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많이 좋아졌어요. 보조기 없이 걸어 들어왔어요. 정말?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매일 운동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재활센터는 금세 입소문이 났어요. 하루에 50명씩 찾아왔죠. 점심은 무료, 재활치료는 실비만 받았습니다. 적자 아니에요? 만순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아파트 판 돈이 있잖아요. 그래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들국화 쉼터죠? 네, 어서 오세요.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재활운동법, 식단 관리, 약 복용법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지만 나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저를 보세요. 저도 말 한마디 못했는데 이렇게 회복했잖아요.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다영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나 현수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 응. 내년 봄에 할 거야. 기뻤습니다. 딸이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근데 엄마, 우리 같이 살자. 뭐? 현수 씨도 찬성해. 엄마 혼자 두기 싫대.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좋은 딸과 사위를 둔 게 감사했죠. 결혼식 날 나는 다영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도안 대신 내가 딸을 신랑에게 인도했어요. 잘 부탁해요, 현수 씨. 어머니,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피로연에서 다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있어요. 사랑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다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될 거예요. 정말? 네. 임신 2달이에요. 기쁨의 눈물이 났어요. 새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닮아서 예쁘네요. 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 희망이는 어때요? 다영이 제안했어요. 희망. 좋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녀를 봤다. 희망이. 이름처럼 희망이 되길. 도안과 오세연은 감옥에 있다. 그들이 나온다 해도 우린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니까.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다. 내 삶을 되찾은 것뿐이다. 들국화 쉼터는 잘 운영되고 있다. 매일 수십 명이 찾아온다. 내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는 중이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한윤정, 68살. 할머니이자 사업가. 그리고 생존자. 이것이 내 이야기다. 밖에서 희망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일어나 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창밖으로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작지만 강한 꽃. 그것이 바로 우리였어요. 5년 후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들국화 쉼터는 이제 전국에 5개 지점을 둔 재단이 되었어요. 새벽 6시 나는 여전히 본점 주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일러가 웅 돌아가는 소리,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뇌경색 생존자였어요. 3년 전 우리 쉼터에서 재활하고 이제는 조리팀장이 됐죠. 응,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오늘은 생존자의 날 행사였습니다. 매년 11월 7일 내가 버려졌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었어요. 아픔을 기억하되 극복을 축하하는 날이죠. 아침 9시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휠체어, 보조기, 지팡이를 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3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윤정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7년 전 오늘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졌습니다. 죽을 뻔했죠. 하지만 살아남았고 여기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휴게소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순간,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순간.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섰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25살 청년이었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작년에 사고 났을 때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할머니 이야기 듣고 희망을 찾았어요. 이제 저도 휠체어 농구 선수가 됐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점심시간 다영이 희망이를 데리고 왔어요. 5살이 된 희망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희망이 사랑해. 현수도 왔습니다. 이제는 재활의학과 과장이 된 그가 자원봉사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환자 50명 봤어요. 고마워요, 현수 씨. 만순도 8순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쉼터 운영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윤정아, 우리가 해냈어. 네, 정말 해냈네요. 오후에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국화 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합니다. 의대, 간호대, 재활치료학과 학생 1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수여했어요. 조건은 하나, 졸업 후 2년간 재단에서 봉사하는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장학생 대표가 인사했어요. 저녁 무렵 행사가 끝나고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쉼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엔 들국화가 가득 피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한윤정 씨,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서도한 씨가 옥중에서 사망했답니다. 지병이 악화됐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오세연 씨는 모범수로 감형받아도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한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그때 희망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저녁 먹으래요. 그래, 가자. 희망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식당에는 가족들과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죠.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영이 국을 떠주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희망을 찾았어요. 나도 너희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031년 11월 7일. 오늘로 7년이다. 버려진 지 7년. 그리고 다시 태어난 지 7년. 도안이 세상을 떠났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 없다.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다. 오세연은 아직 감옥에 있다. 그녀가 나와도 상관없다. 내 삶은 그들과 무관하게 흘러간다. 들국화 재단은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돕고 있다. 받은 상처를 치유의 에너지로 바꾼 것이다. 희망이가 자라고 있다. 밝고 건강한 아이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란다. 나는 이제 75이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하고 사람들과 밥을 나누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한다. 이것이 내가 되찾은 일상이다. 복수는 이렇게 완성됐다. 더 잘 사는 것,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더 많이 나누는 것. 들국화는 오늘도 바람에 흔들린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한윤정, 생존자이자 희망을 나누는 사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들국화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작지만 강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내일도 나는 이 인사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쉼터의 문을 열고 아픈 사람들을 맞이하며 희망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 그리고 내가 되찾은 삶입니다. 오늘의 교훈.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생존과 재기를 다룬 실화 같은 픽션입니다. 배신과 버림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한윤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더 잘 사는 것이다. 상처받고 쓰러진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죠. 한윤정 씨처럼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휴게소를 경험합니다. 버려진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은 순간. 하지만 기억하세요. 들국화처럼 작아도 강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뜹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한윤정들에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들국화입니다.